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7월 11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다우지수 흐름부터 보시면요, 0.62%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수요일날 저녁에 CPI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나스닥은 좀 눈치 보기 장세로 좀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뭐 이번에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있는데, 뭐 그때까지도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좀 불안감 어느 정도 좀 작용이 좀 됐고, 일단 하락 이후에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도 나와주긴 했는데 이제 결과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좀 잡혀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 상황도 봐야 되거든요. 또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거나 지수가 많이 밀리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천천히 좀 충격 없이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지수보다는 이제 테마주 장세가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전지 이쪽도 한 지수에 맞춰서 흐름을 좀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뭐 상승폭이 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테마주고, 또 몇몇 나왔었던 테마들 있죠. 뭐 스레드 관련주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롭게 나온 뉴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정이 있는 뉴스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뉴스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계신 분들은 자료, 정보 이런 것 잘 보면서 매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좀 넘어갈게요. 첫 번째 145조 SMR 시장 선점 4천억 투입해서 한국형 SMR 만든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SMR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대 145조 원이라고 하는데 4천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4조 원을 투자해도 조금 긴가민가한데 4천억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네요. 일단 10일날 대전 롯데시티 호텔에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단 출범식,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좀 뭐 폴란드 쪽, 체코 쪽 원전 수주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뭐 지금 분쟁이 있는데, 법적 다툼이 있는데 요게 좀 해결이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크게 갈 이슈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 내용과 그리고 폴란드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쪽하고 방산 쪽이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전일 톡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원전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탑픽 종목으로 이제 G2파워를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시간외로는 올랐어요. 시간외로 대장주는 이제 한신기계거든요. 그리고 G2파워, 한전기술,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BH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G2파워는 일단 어제 오후장부터 시세가 좀 나와서 제가 탑픽으로 좀 보고 있다가 시세가 나올 때 일단 종목을 좀 드리긴 했어요. 요거는 뭐 오늘 갭으로 좀 뜨기 때문에 뭐 시가 대응하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들어가서. 한신기계는 역배열 종목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21선 자리 이런 뭐 자리를 왔을 때 이런 자리를 지지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전기술, 일진파워, 그리고 보성파워텍, BHI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정배열인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좀 한전기술이 조금 21선 자리 위에 있고, G2파워도 21선 자리를 돌파해주는 모습인데, 갭상승으로 떠서 올라갈 것까지 감안했었을 때는 일단 G2파워, 그리고 시간 내로 가장 오른 거는 한신기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소화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인천에 초대형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아직 뭐 확정된 거라고는 안 합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알아보고는 있겠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으니까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알아보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일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AWS 자체 데이터 센터 설계를 위해서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종목으로는 모아 데이터 솔루션, 콤텍 시스템, 모아 데이터 간만에 또 보는 종목인데, 일단 시간 내로 상한가 들어갔지만 역시나 역배열이에요. 예전에 좀 모아 데이터라도 좀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 좀 상승이 좀 다시 나와서 3,000원 자리까지는 안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로 3,000원에 마감했는데, 여기서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뭐 며칠 전에 한번 좀 시세가 나왔다가 직전 저항대 자리를 못 넘고 좀 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1선, 61선 있는데 요런 자리를 정배열로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콤텍 시스템, 일단은 동전주라서, 동전주는 제가 잘 좋아하진 않는데, 역시나 61선 자리까지 괜찮지만 이제 21선 자리는 아직 내려오고 있어서, 요 자리를 이제 돌파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장주 모아 데이터가 일단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3,000원 자리에 안착해서 올라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관련 새로운 내용 없고 3년째 연장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17일날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라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한번 내용이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식량 관련주 쪽 지금 뭐 또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곡물 관련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곡물 가격이 좀 안정되긴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식량 관련주나 뭐 이런 게 좀 예전 같은 큰 상승은 나오기가 좀 어렵지만, 단기적인 한번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17일날 만료되는 흑해 곡물 수출 계약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 협정 지금 사이가 별로 아직 안 좋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흑해 항구에서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은 아직 충분한 장벽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아직 화해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량 관련 쪽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식량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 나올지, 눌림목 자리로 괜찮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우양, 대한제당, 누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상승 이후에, 상승 눌리고, 이제 21선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나 봤는데, 일단 깨졌어요. 이러면은, 이제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이제 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런 자리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21선은 제가 그렇게 이게 어떤 하나의 제가 매매 기준으로 많이 말씀 좀 드리는데 절대적인 선이라고 보기시기보다는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21선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혹 21선은 되고 21일선, 24일선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21선, 60일선 설명하기 쉬운 설명이니까 내용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 사료도 일단 상승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조정을 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21선 자리가 다 무너진 자리긴 한데 반등이 한번 나올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번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항대인데
어디서 저항받을지 좀 애매하잖아요. 예, 어디서 저항 나올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21선 꺾여 있을 때, 21선이 꺾여 있을 때는 대부분 21선 자리를 저항대로 많이 봅니다. 뭐 이제 이건 제 기준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또 우양, 그리고 예, 우양은 이제 그나마 좀 추세가 살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좀 써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쓰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은 아마 좀 이제 종목들이랑 뭐 내용이랑 이슈들이랑 좀 보시기 편해지실 겁니다. 대한제당 그리고 누보까지 대부분 21선 꺾여 있어요. 우양 빼고는 다 꺾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 21선 자리가 대부분 또 저항 자리 될 수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내 퍼스널 케어 원료 전시회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12일날 개막한다라고 합니다. 내일인데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죠. 예, 요거 우리나라의 코스메틱 관련 기업들 뭐 기술과 제품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좀 열리네요. K뷰티 열기가 해외에서 더 확산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첨단 혁신을 조명할 수 있는 전시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대비해서 34%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 참관객들이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그래서 이걸로 뭐 크게 간다,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계약건이 나온다든지, 뭐 해외에서 수출 계약건, 이런 게 좀 나오면은, 이슈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려보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실리콘2,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더 있죠. 근데 몇몇 종목만 뽑아봤습니다. 인그루드랩 역시나 좀 추세 살아있고요. 그리고 실리콘2도 역시나 좀 인그루드랩하고 같이 좀 급등 시세가 좀 나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흐름 좋아요. 근데 마녀공장만 조금 상장했었을 때 이슈가 좀 됐었는데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뭐 따상으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따까지 공모가에서 이제 시초가까지는 이제 내려왔거든요. 이러면은 좀 투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좀 받아내고 올려야 되는데, 저도 마녀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좀 봤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 자리 깨지면 이제 한동안은 관심에서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 20일, 24일, 24캔들 정도 나왔는데 거의 60 거래일 정도 안에 한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공모가 이하로 빠지면은, 공모가 아니죠. 시초가 이하로 좀 빠지면은 60일 안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옵니다. 요 밑에서 나오든 위에서 나오든 한 번 정도는 큰 시세가 나오는데, 그 타이밍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화장품 관련 쪽 추세 있는 종목들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높다. 공략을 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한 21선 자리 눌리면 좀 모르겠는데 조금 높긴 하네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아침 뉴스로 좀 올려드렸고, 좀 늦게 올려드린 건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방송 갔다 와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정리하느냐고 좀 영상도 늦게 찍고 올려드리는 것도 좀 늦게 올려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그리고 저녁에 또 그 종목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